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연예인 이야기 들으러 오시죠. 8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바로 가수 겸 배우인 이정현 씨입니다. 자, 이정현 씨는 예전에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분이시죠. 뭐 테크노 여전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노래들로 대중들의 마음을 훔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컨셉의 그런 노래와 메이크업, 의상들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셨던 분이었는데요. 그 노래 중에서도 그 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 그래서 이정현 씨가 어떤 한 예능 여름 특집에 출연하시면서 이 뮤직비디오, 이 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바로 이 뮤직비디오, 자신의 이 너라는 노래에 정체 모를 목소리가 들어갔다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정현 씨 앨범 중간 부분에 바로 어떤 여성으로 보이는 목소리가 삽입된 건데요. 자, 일부러 귀신 목소리를 넣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았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저와 함께 들어보실게요. 바로 이 야이야 하는 그 느낌 있죠. 그 부분이 이정현 씨가 녹음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야이야 이 부분. 자, 뮤비 영상을 보면은요, 그 한 2분 40초 정도의 노래 후렴 부분에 내 사랑을 가져가 한 부분에 야이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야이야 라는 건 녹음한 적도 없고 그런 효과를 넣으신 적도 없대요. 부른 적이 없대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정현 씨는 이 녹음된 소리 때문에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로 활동할 때 당시에 약간 조금 무슨 그 약간 파무파탈 느낌적인 약간 이집트의 여신 같은 그런 컨셉으로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너무 파격적인 컨셉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정현 씨가 신들린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이런 오해를 사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연예인 대기실에 가면 사람들이 막 길을 터줄 정도로 막 피하고 어떤 사람은 이정현 씨한테 직접 점까지 보러 오신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현 씨가 이거를 직접 그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야야 이러거든요.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아, 이 노래구나. 다시. 과연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뭐 귀신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귀신 목소리가 녹음되거나 뭐 녹음하거나 영화 촬영할 때도 그렇고 귀신을 만나면 되게 대박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이정현 씨는 물론 이 노래가 완전 대박 터졌습니다. 완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노래 중에 하나고요. 더군다나 이 귀신 목소리를 그대로 뮤직비디오에도 그대로 됐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풀 버전으로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러 갈게요. 자, 바로 코미디언 장효인 씨가 겪으신 일입니다. 자, 장효인 씨는요, 2007년도에 KBS에서 그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서 3인 3색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다시 보기로 보니까 이 장효인 씨가 대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리거든?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끼쳐요. 그런데 또 이 3인 3색 이 풀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 코너가 다 나온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그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지선 씨가 대사를 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박지선 씨가 대사를 치고 그 다음에 들리는 여자 비명 소리부터 들려드릴게요.
일단 박지선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합격! 들으셨나요? 어떤 여자가 하고 소리 지르는 비명, 굉장히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촬영에서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장효인 씨가 대사를 치고 나서 어떤 여성이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 녹화 방송 당시에는요, 절대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리고 그 목소리는 뭐 같은 연출자나 동료 개그우먼 같이 꽁트를 하는 그 분들의 목소리도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정한 톤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당시 함께 출연했던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목소리가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었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실제 박지선 씨 목소리와도 굉장히 차이가 컸고 박지선 씨 또한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이슈가 커지자 방송국은요, 전문가를 통해서 그 영상을 분석을 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조작하지 않았음, 조작 가능성 없음 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 그렇구나. 이 목소리 되게 소름 끼쳐요, 여러분들. 너무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 조금 스킵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실게요. 저기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 어쩐지 나 예쁘게 많이 잡아주시더라. 몰라요. 저기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 어쩐지 나 예쁘게 많이 잡아주시더라. 몰라요. 몰라요. 자, 사실은 이 개그 콘서트는 녹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녹화 방송을 하고 있고 방송 구조상 혼선의 가능성도 없고 누군가가 일부러 옆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목소리를 넣지 않는 이상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장면은 편집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어진 영상이어서 현장에서 녹음된 소리라면 소리가 뭐 이렇게 이어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리가 대체 어디서 났는지, 대체 누구의 목소리인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몰라요. 나도 남자. 자, 10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코미디언 홍록기 씨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1998년 홍록기 씨가 젊었을 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1998년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분이랑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당시에 이제 이사를 했대요. 이제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가서 뭐 집 나르는 것도 도와주고 이사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청소도 같이 도와주고. 자,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자기야, 나 너무 이상한 느낌 들어 라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한 집 좀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홍록기 씨가 이제 여자친구분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왜 아늑하고 깨끗한데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분이 아니, 자꾸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이상해, 자기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내 얘기 같아. 그래서 홍록기 씨는 여자친구가 이제 혼자 사는 집이었고, 그래서 뭔가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계속 고민 상담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홍록기 씨도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기분 탓만은 아니겠구나. 뭐지? 라면서 이제 홍록기 씨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케줄이 끝나면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스케줄이 끝나면 바로 여자친구 집에 좀 더 많이 이렇게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홍록기 씨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계속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모르겠어. 자기랑 있어도 계속 나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이상해. 라고 하신 거예요. 홍록기 씨랑 같이 있어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기만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셨대요. 자,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홍록기 씨가 여자친구의 집에 가기 위해서 항상 가야만 되는 길이 있었대요. 거기가 뭐였냐면 행주대교였다고 합니다. 홍록기 씨가 여자친구 집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행주대교를 지나가야만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스케줄을 마치고 매니저랑 함께 그 행주대교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주대교를 지나는데 갑자기 차체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더니 차가 갑자기 속도가 하고 줄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왜래 뭐야 라고 했는데 이 매니저분이 모르겠어요, 펑크 났나? 라고 해서 내렸는데 멀쩡하던 차가 도로 항복판에서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씨 오늘 뭔가 운이 안 좋네 라면서 그냥 재수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셨대요. 그래서 타이어를 갈고 나서 좀 늦은 시간에 여자친구 집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면서 투정을 부렸고 홍록기 씨는 미안해 그러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건은요, 모든 시작의 시초였습니다. 자, 이후에도 여자친구의 불안함은 지워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홍록기 씨는 여자친구 집에 이런 소리 들리지 않았어? 이런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미쳐버렸다 진짜. 자, 이후로도 여자친구의 불안함은 지워지지 않았고 그때마다 홍록기 씨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자친구분의 집에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행주대교를 지나가야 했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꼭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만 차에 펑크가 났대요. 그래서 여자친구 집에 늦게 가는 일이 잦아졌대. 처음에 한두 번은 아이씨 우연이겠지 라고 넘겼는데 이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났대요. 여자친구 집에 갈 때마다 자꾸 행주대교 건널 때 그때 항상 그 타이에 펑크가 나니까 야 이거는 뭔가 우연이 아니다, 이거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떤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무속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홍록기 씨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요즘 가장 가까우신 분이 힘드신가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홍록기 씨랑 매니저가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홍록기 씨가 여자친구가 겪고 있는 일들, 또 자기가 겪고 있는 일들을 그분께 상담을 드렸대요. 그래서 막 그간 있었던 일을 막 설명하니까 그 무속인 분이 뭔가 이렇게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그분 집에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이나 옷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보세요. 라고 한 거야. 그분 집에 혹시 자신의 물건이나 자신이 물건이 아닌 것이나 어떤 옷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시키십시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홍록기 씨가 여자친구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 분이 이렇게 말도 했대요. 아마 그게 이 사건의 큰 해결점이 될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일 겁니다. 라면서 그렇게 말을 하셨대. 그래서 여자친구는 전화를 바로 했지. 그래가지고 자기야 혹시 자기 집에 자기 물건 아닌 거나 혹시 이사할 때 뭔가 뭐 딴 거 같이 같이 갖고 온 거 없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거 찾아보고 바로 연락 줘. 지금 당장. 그래서 여자친구가
알았어 라고 했고, 전화를 끊고 한 40분쯤이 지나서 여자친구분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굉장히 불안감에 젖은 목소리로, 오빠, 혹시 갈색 정장 두고 갔어? 홍록기 씨가 갈색 정장? 아니, 나 그런 옷 없는데. 갈색 정장은 입은 적도 없어. 아니, 근데 그게 내 장롱 속에 있더라고. 이사 때도 못 본 건데. 이사할 때도 본 적이 없는 누군가의 갈색 정장이 여자친구 집 장롱 속에 있었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래.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홍록기 씨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끊고 여자친구 집으로 매니저와 함께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매니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야, 오늘은 무조건 행주대교로 가지 마. 다른 길로 가. 그래서 매니저분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참을 달렸대요. 잠깐 눈에 붙은 홍록기 씨가 눈을 살 떴는데 뭐가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록기 씨가 말한 거지. 거기가 바로 행주대교로 들어가는 길이었대요. 그래서 홍록기 씨가 깜짝 놀라서, 야, 너 뭐하냐? 왜 행주대교로 가? 라고 했더니 그 매니저분이, 내가 왜 여기로 왔지?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매니저분도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무의식 중에 갔나 봐.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홍록기 씨나 매니저분도 행주대교 근처에 올 때까지 절대 거기가 행주대교라고 생각도 인지를 아예 하지 못했대. 그래서 무언가에 홀리듯이 그렇게 행주대교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니저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형님, 손잡이 꼭 잡으십시오. 홍록기 씨도, 야, 핸들 꽉 잡아라. 그래서 마치 매니저분과 약속이라도 한 듯이 뭔가 꽉 잡으란 말을 동시에 같이 했대요. 자, 그런데 그때 차의 핸들이 막 갑자기 덜그럭거리는 소리 나면서 막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떨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매니저가 감각히 갓길에다 차를 세웠대요. 뭔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런데 역시 매번 타이어가 터지던 그 지점에서 그날도 타이어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있는 거지. 여자친구 집에 가는 길마다 타이어가 터지니까. 항상 같은 지점에서. 그래서 그날 홍록기 씨가 급하게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매니저랑 겨우겨우 그 여자친구 집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야, 그 정장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 정장을 가지고 나와서 집 주변 공터에서 말끔하게 태워버렸다고 해요.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여친 집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라고 매일매일 하소연을 했던 여자친구가 그 정장을 태운 뒤부터는 그런 불안감이 말끔하게 없어졌다고 해요. 자, 그 무속인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이나 옷이 자기 집에 있으면 귀신이 들러붙어. 그래서 그 집주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장난질을 건다고. 아주 못된 장난. 자, 그래서 이제 홍록기 씨가 이제 몇 년 뒤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좀 한참이 지난 뒤에 이 방송에 나가서 자기가 겪었던 이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조명이 막 나가버리고 다 꺼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명 무속인 분이 나와가지고 이 행주대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 무속인 분이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 행주대교가 살터입니다. 살터. 한자 그대로 죽는 자리란 뜻이죠. 여기에 보면 부유령들이 다 돌아다니는 게 보여. 귀신들이 잔뜩 껴있다고. 라면서 부유령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군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살터.
그러니까 고속도로 뭐 그 행주대교니까 무슨 도로니까 막 사고도 있었을 거고 혹시나 거기에서 혹시 이렇게 사고로 죽은 그런 한 맺힌 혼들이 아직도 거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속인 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홍록기 씨가 겪은 그 귀신은 색정기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사람의 애정에 관련해서 한이 맺힌 귀신인데 집안의 물건이나 옷을 매개체로 사람을 괴롭혀요. 라고 했다고 해요. 색정기라는 귀신인데 뭔가 애정에 한이 맺힌 귀신이 어떤 옷이나 어떤 물건으로 사람한테 못된 장난을 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나 집안에 내 것이 아닌 못 보던 물건이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즉시 불태워버리시거나 버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당신들에게 장난을 칠 수도 있으니까. 아주 몹쓸 장난을 말이죠. 자, 10개만 준비하려고 하다가 또 제 친구 신영이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김신영 씨가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김신영 씨가 2003년도 개그우먼 데뷔 시절에 서울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서 아주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밤늦게 공연을 마치고 이제 무대에서 침낭을 깔고 그날 거기 잠을 잤대요. 그 소극장에서. 그런데 잠을 자는데 누가 무대에서 쿵쿵쿵쿵 거리는 무슨 발소리가 들렸대요. 쿵쿵쿵쿵쿵쿵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발소리에 잠이 딱 깼는데 소리가 들리는 쪽이 일단은 신경이 쓰이니까 잠이 딱 깨서 아 뭐야 그러면서 여기 딱 봤는데 커튼 밑에 아기 발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렇게 안 돼. 그냥 이렇게 몸이 굳어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신영이도 그렇게, 김신영 씨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커튼 쪽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커튼 사이에서 얼굴이 보였대요. 그런데 눈과 입의 위치가 바뀐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게 그냥 괴담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연예인분들이 겪은 이야기라고 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번외편인데 제가 심령 이야기를 진짜 웬만하면 가지고 오지 않아요. 저는 심령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듣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귀신 이야기나 이런 걸 하면 방송할 때 꼭 뭔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준비할 때도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항상 어깨가 되게 아프거든요. 어깨가 되게 아프고 뭔가 무겁고 뭔가 서늘한 느낌 들고 막 쭈뼛쭈뼛 써요. 사실 저도 연기하거나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이제 대본을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물을 가질러 이제 여기 밖에 나갔단 말이야. 이제 밖에 나갔는데 내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 문 밖을 딱 나가는데 나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고 연기가 자욱하게 이렇게 껴있는 느낌인 거야. 되게 어둡거든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되게 어두워요. 근데 밑에 있지. 밑에가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낀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렌즈가 돌아갔나?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막 렌즈를 막 해서 그 문을 딱 열었어. 이제 거실로 들어가는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연기가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오늘 막 숙취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아 그런가 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 언니도 잠깐 나가 있었고 캣주만 있었는데 그 문을 딱 열었는데 안개가 싹 하고 사라진다?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냥 렌즈 때문에 그런 걸까? 렌즈 때문에 그런 걸까? 하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지.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오늘따라 부금도 계속 안 켜지고 아까도 봤죠. 그 X 누르는데 계속 안 꺼지고 지멋대로 꺼지고 막 잠깐만 종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령 얘기를 진짜 웬만하면 안 갖고 오는데 너무 사건 얘기만 하면 또 댓글에 심령 얘기도 해주세요. 언니가 주는 귀신 얘기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시니까 이번에 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심령 이야기 하면서도 굉장히 막 이상한 사건들도 많았고 그 기묘한 현상 그 재생 목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상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만큼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그 사실 진짜 지금은 정신력으로 제가 어떻게 콘텐츠를 진행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너무 이상해. 이렇게까지 무서웠던 적이 없어 내가. 그냥 평소에는 웃으면서 넘기는데 오늘 진짜 누가 있는 것 같아.